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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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김포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난 13일 김포 최초로 2019년 청소년 소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김포 아트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소셜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2019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구 교육사업인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창업교실 프로그램을 이수한 김포시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발표한 팀은 모두 12팀이었고요. 7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학교가 문과학교예요. 그래서 경영, 경제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꿈이 없기 때문에 경영,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기업을 형성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간지 배움으로써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하면서 다른 팀들을 좀 많이 얕봤었는데 그 팀들도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 팀들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본 친구들이 혁신교육지구 교육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네, 지난 2018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종합 계획이 발표된 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사회적 기업 어웨이크, 청년공공연구소, 미디어 솜씨 등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김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그 과정 그리고 기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회를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난 5월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문제 인식,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찾기 등 다양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기존의 대회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상생과 나눔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소셜 아이디어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업 경진 대회와는 차별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네, 2학기에는 사회적 경제 인턴십 체험을 통해 현장에 나가 사회적 경제를 직접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는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해서 창업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김포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아 기자, 오늘은 부천 노동영화제 소식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미동 문화공간 삐지트에 그 부천 노동영화제 준비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살짝 들어봤습니다. 네, 부천 노동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부천 노동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가요? 네. 부천 노동영화제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를 포함한 9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화제인데요.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노동 플러스라는 주제로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하네요. 네, 노동 플러스라는 이름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이 플러스의 의미가 뭔가요? 네. 우리가 단순히 이제 노동을 생각할 때 그냥 일하는 것, 돈을 벌기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주민의 노동, 청년과 노동, 청소년과 노동 등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의 형태를 상상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인터뷰를 좀 보시겠습니다. 노동영화제는 처음에 노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올해는 9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부천 시내 각자의 9개 공간에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울림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제6회 노동영화제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부천 지역의 곳곳에서 영화를 하니까 함께 참여해주세요.
네, 이 영화제를 공동 주최하는 단체가 아까 9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9개를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저희 원미동 미디어 문화공간 삐지트가 있고요. 춘희동의 공간 옴팡, 그다음에 역곡동의 뜰안의 작은 나무 도서관, 그리고 도당동의 아시아 인권문화연대, 송내동 마을협동조합 소란, 예. 그리고 평화미래 플랫폼 파란, 민주노동 부천 시흥 김포지구,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거고요. 이 각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상영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삐지트에서는 어떤 영화가 상영됐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상영한 영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규리 감독의 다큐멘터리 플레이온이라는 것을 이제 상영을 했었습니다. 내용은요,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을 미디어로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네. 변규리 감독님이 직접 삐지트에 오셔가지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삐지트랑 잘 어울리는 영화를 상영하셨네요. 네. 이제 공간마다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하실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면 그 공간의 특성도 읽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제 하면은 개막식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영화제도 개막식이 있었나요? 개막식을 두 분이 오신다고 하면 제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지역 소식들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